페이지 206쪽을 피시고, 혹시나 지난번에 분열 쪽에 숙제한 거 좀 질문 있나? 분열까지 숙제한 거 질문 있나? 왜 이렇게 뭐 숙제에 대한 질문만 하면 쌩을까지 애들이? 그 203쪽까지 하나도 안 풀어봤니?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도 안 푸셨어요? 분열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방학 때 와서 이렇게 수업 듣는 건 미리 문제를 좀 풀어보겠다는, 다른 애들보다 공부를 더 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미리 혼나겠다는 의도인가? 숙제 안 하는 거 혼나겠다? 자, 숙제에 대한 질문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해줘야 되는데 너네가 방학 동안에 끝낼 진도가 있어서 넘어가겠어. 가는데 보자. 가긴 가는데 보자. 가긴 가는데 여기 숙제는 꼭 해야 돼. 끄떡거리지만 말고 진짜 해야 돼. 눈을 못 마주친다. 큰일 났네. 숙제 안 했으니까 양심이 찔려서. 야, 기본적으로 분열 쪽의 숙제는 꼭 하셔요. 그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는 언제까지? 화요일까지. 알았어요? 화요일 밤까지 앞뒷면으로 찍어서 보내기 바랍니다. 알았지? 그거 얼마 안 해. 꼭 해오세요. 자,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잠깐 얼핏 봤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의 유전 관계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우리가 기초라고 생각했던 거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초. 자, 형질이라는 거 있었죠. 형질. 형질이 뭐였죠? 형질. 뭐였습니까? 천진난만한 얼굴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바로 앞에 리뷰를 보세요. 리뷰. 형질 뭐라고 돼 있어요? 리뷰. 형질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맨 꼭대기 첫째 줄에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 유전이 되어지는 특징이라고. 니들한테 말하는 유전병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다 형질이라고 한다고. 알겠어? 그 형질 중에 대립형질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대립형질은 뭐야? 머리가 곱슬이냐 직모냐 뭐 이런 거. 쌍꺼풀이냐 외꺼풀이냐 이런 것들이 형질, 대립형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알았어?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형질을 갖고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전달이 되는 과정, 유전을 기초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때 이거 배웠지. 우열의 법칙. 우열의 법칙은 우성 형질을 열성 형질이 지배를 받는 거지. 그지? 원래 여러분들 대립 형질이라 해도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 존재하는 걸 알지? 자, 이거를 뭐라 부르고 이걸 뭐라 불러? A의 형질 중에 대문자가 뭐가 되고 우성 유전자가 되는 거지. 소문자가 열성 유전자가 되는 것이고, 우열의 법칙은 이게 성립하는 거야. 이게 이런 걸 뭐라 그래? 완전 우성이라고 그래. 출제자들은. 그래서 둘은 완전 우성 관계다라고 쓰면 우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잘 봐봐. 이렇게 단성 잡종이 자가 교배를 했을 때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배웠지. 지난 시간에. 기억나지? 이러면
우열의 법칙에 의거하면 얘들은 모두 표현형이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야. 표현형이. 그래서 얘들을 이렇게 쓰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얘들은 표현형이 몇 개? 그렇지. 표현형이 두 가지 이렇게 하는 거지. 대신 유전자형은 다르지. 유전자형은 대대, 대소대소, 소소.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이 되는 거야. 알겠지? 유전자형은 1대 2대 1이 되는 건데 표현형은 그냥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럼 우성형질은 몇 개 나오고 세 개 나오고 열성형질이 하나 나온다. 이게 무슨 법칙이야? 이렇게 퍼넷으로 나눴을 때 생식세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분리의 법칙이라고. 분리의 법칙. 얘들아 이거 생식세포 몇 종류 있어? 두 종류가 되는 거지.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알겠니?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라니까. 유전은 기초가 빡빡하면 그리고 기초가 짱짱하면 응용 같은 걸 다 잘할 수가 있어. 지금 기초 여기를 잘 봐야 돼. 기초를. 생식세포가 몇 종류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한테 표현형을 몇 가지라고 잡는지 유전자형을 어떻게 잡는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출제자의 질문에 따라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질문. 자, 얘가 양성 잡종이야. 형질이 두 개라고. 얘 생식세포가 네 종류야. 그러면 이 둘은 독립이야, 연관이야? 아직 여기 안 왔어. 정신은? 문만 오고? 저거 생식세포가 네 종류라고. 독립이야, 연관이야? 볼 줄 모르잖아. 지금 니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고서 유전을 어떻게 들어가? 걱정이네 이거 아주 그냥. 내가 독립이다 연관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 저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있느냐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냐고 묻는 거야. 양성 잡종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형질이 두 개란 말이야. 니네 아까 얘 혼자 있을 때 얘 생식세포 몇 종류라고 했어. 이게 이렇게 생겼잖아. 봐봐. 염색체가 있으면 같은 위치에 이렇게 유전자형이 존재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이걸 우리가 체세포 이 N이라고 한다고. 핵상을. 생식세포는 N이잖아. N. N 몇 개 있냐고.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두 개가. 알았어? 그럼 얘는 몇 개 있겠냐. 얘는. 얘도 두 개 있겠지. 당연히. 그러면 만약에 얘가 독립이면 얘 두 종류에다 얘 두 종류에서 곱하면 몇 종류가 나와? 네 종류가 뜬다고. 이게 확률이라고. 확률. 이해 갔어? 그런데 똑같이 유전자형이 이렇지만 얘들 생식세포 종류가 두 종류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얘들은 같은 염색체에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같은 염색체상에 있을 수 있다고. 이러면 생식세포가 두 종류밖에 안 되잖아. 맞지? 이럴 수도 있겠지. 이럴 수도. 이런 걸 상인연관이라고 이런 걸 상반연관이라고 그래. 우성 유전자가 같이 있거나 서로 반대되어 있거나 상인, 상반이란 말을 쓰거든. 생식세포가 몇 종류냐에 따라서 양성 잡종의 염색체 수가 결정된다고. 이해 갔어? 양성 잡종까지는 할 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어. 너네 이것까지는 안 했어? 다시. 네. 지난 시간에 양성잡종 안 했어? 얘들 봐라. 침묵으로써.
요거 선생님이 나눠줬어, 안 나눠줬어, 이거? 안 받았지? 이거 양성잡종 자가교배 시켜봤어, 안 시켜봤어, 이거? 몰라? 귀 돌려봐. 잘 보셔. 내가 우열의 법칙까지 했고 독립의 법칙까지는 했지, 지난 시간에. 기억나냐? 독립의 법칙? 기억나? 자, 지금 내가 설명하는 말은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줄 거야. 유전할 땐 이거 항상 펴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양성 잡종을 이렇게 정할게. 선생님이 이런 걸 양성 잡종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얘는 몇 성 잡종일까, 얘들아? 얘는 3성 잡종이라고 그래. 그 다음부터 숫자를 대입하면 돼. 그 다음 잡종은 무슨 잡종이 나올까? 4성, 5성, 6성. 알겠어? 너희들한테는 지금 양성 잡종까지 보여준 거야. 시험 문제 내가 가르쳐 준 것까지는 나온다가 아니라 이건 기본인 거야. 그래서 유전이 어려운 거야. 난이도를 조절을 안 해. 학교에서 그냥 바로 수능 문제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를 지금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방학 때밖에 없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양성 잡종이 있는데 얘를 지금부터 자가 교배를 시키고 막 이래 볼 거라고. 그러기 전에 니들은 이 양성 잡종이 첫 번째 독립 관계인지 두 번째 연관 관계인지부터 알아낼 줄 알아야 돼. 독립 관계는 무엇인가? 니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거다. 이렇게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존재하는 걸 독립관계다라고 그래. 봐라. 라지 A가 있으면 이 자리에 스몰 A, 라지 B가 있으면 스몰 B.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럼 얘는 2에는 뭐겠냐? 4가 되는 거야. 2에는 4. 그럼 우리는 얘를 통해서 독립관계 애들은 생식세포가 몇 종류가 뜰 거냐 이거죠. 일단 A 형질 중에 대문자 A가 올 수 있고 B 형질 중에 대문자 B가 나올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게 N은 2짜리 생세포 하나야. 그 다음 대문자 A가 있겠고 또 스몰 B가 조합이 돼서 생세포가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그 다음 스몰 A와 라지 B. 그죠? 다 같이 이거예요. 핵상은 N, 그 다음에 핵형은 E. 스몰 A, 스몰 B. 이런 식으로 몇 종류가 떠요? 4종류가 뜬다는 거야. 그건 얘가 2종류가 뜨고 얘가 2종류가 떠서 이렇게 4종류다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갔어요, 여기까지? 이게 지난 시간 니들이 한 거야. 얘들을 자가 교배를 시켜본 거야. 잘 봐요. 자가 교배란 이겁니다. 부모 중에 하나를 이렇게 놓고 다른 하나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유전자에 똑같다는 거죠. 둘을 교배를 시킨 걸 자가 교배라고 해요. 얘 생세포 몇 종류 나왔어요, 여기서? 4종류 떴고. 얘 몇 종류 나왔지? 4종류 떴다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퍼넷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 퍼넷을 이용하는. 퍼넷이란 이렇게 유전자형을 다 쓰는 거야. 얘가 존재할 수 있고 이렇게 다 쓰는 거지. 4종류 다. 그치?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부모 것도 이렇게 4종류를 다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얘를 이렇게 관계로 풀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퍼넷 방법이야. 퍼넷 방법. 이러면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왔더니 16가지가 뜨겠지. 그지? 그것들을 이렇게 나눈 거지.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무슨 법칙이 성립할 때 그랬다 했지? 우열의 법칙이 성립할 때. 이해 갔어? 지금 이런 표현형을 따르는 애가 몇 개냐는 거야. 이런 표현형을 따르는 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런 표현형을 따르는 애도 있고 이런 표현형을 따르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표현형을 따르는 애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걸 다 구해서 쓰는 것을 퍼넷 방법이라고 해. 알았어? 근데 이 방법 말고 유전자형을 구해서 찾는 방법이 있다고. 분리 법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독립이니까. 자,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거를 찾아내려고 지금 이 퍼넷도 쓰고 그러는 건데, 봐요. 분리의 법칙이라는 건 쟤들이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단 말이야.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스몰 A, 여기에 라지 A, 여기에 스몰 A. 자, 이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꼭 적용을 해야 될 건데, 독립은 윗따로 아랫따로 풀면 돼. 자가교배니까 각자 풀으라고, 독립은. 그럼 요거 위 거 풀면 뭐 나오냐? 이건 여러분 할 수 있잖아. 저기 나왔잖아, 저거. 다시 말해서 이런 애가 몇 개고 이런 애가 몇 개야. 이게 나오는 게 분리의 법칙 아니야? 맞지? 그럼 밑에도 이런 애가 몇 개야. 이런 애가 몇 개고 이거잖아. 이걸 여기다 넣으면 된다고. 그럼 경우수가 뜬다고. 이거 몇 개라고 그랬어 여기서? 3개. 요거 몇 개라고 그랬어? 3개. 그럼 얘는 몇이 또? 9개. 이렇게 뜨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실제로 이 안에는 얘가 몇 개고 1개고 얘가 몇 개인데 2개잖아. 여기도 봐. 얘가 몇 개고 하나고 얘가 몇 개야? 2개잖아. 그러면 니네들 얘는 이 퍼넷수가 몇 개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아마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대각선으로 좀 이런 거 배웠을걸? 봐요. 얘가 몇 개인지 찾으려면 이거 곱하면 된다고. 이거 둘이 몇 개 나와? 4개가 뜬다니까 얘들. 이게 유전자형 이용 방법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기 나름으로 유전이 쉽게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마당새처럼 막노동으로 풀 수도 있고 그런 문제.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 지금 이게 누구라고? 독립의 법칙이야.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독립의 법칙이. 여기까지 가서 자 그러면 봐라. 이제 이게 독립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줬는데 자 연관관계는 어떻게 될까 봐봐. 연관관계의 얘들. 연관관계는 상인이라는 게 있어. 상인. 다시 말해서 우성 유전자가 같이 있고 열성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야. 이러면 얘는 생식세포가 몇 종류 있을까? 당연히 2종류밖에 없는 거야. 얘 혹은 얘. 이렇게 2종류 있는 거야. 그럼 자가교배 시켜보자 애들을. 자가교배 시키면 쓰는 건 얘랑 똑같아요. 봐. 우리가 쓰는 건 얘랑 별반 차이 없어. 얘랑 똑같이 써. 독립처럼. 유전자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자손의 경우수가 다르게 나와. 자, 얘를 퍼넷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 퍼넷. 얘는 퍼넷으로 푸는 게 편해. 왜? 생식세포가 2종류밖에 안 되니까. 하나가 라지 A, 라지 B. 봐봐, 요거. 생식세포가.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그러면 부가 이렇다면 모두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럼 이거 맞춰서 한번 써보세요. 봐봐요.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여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대로 쓴다면 상인 연관은 얘가 몇 종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요게 똑같죠? 요게 몇 개? 3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봐요. 대문자 A가 있는데 소문자 B가 나올 수 있습니까? 대문자 A가 있는데 소문자 B가 따라올 수 있어요?
생식세포가 절대 라지 A, 스몰 B는 없단 말이에요. 봐요. 스몰 B가 있다면 스몰 A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인연관은. 그러니까 얘는 없어요. 당연히 얘도 없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얘 몇 개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 있죠. 이렇게 되는 게 상인연관이에요. 알겠어요? 이제 상반해 볼게요. 상반연관이요. 얘들은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가 서로 엇갈려 있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얘들끼리 아니 그냥 생세포 종류 몇 종류 그러면 얘도 두 종류입니다. 생세포 종류가 누구누구 얘하고 두 종류예요. 얘랑 반대죠. 여기 됐어요? 그러면 얘를 자가교배를 시키면 얘들은 포넷이 어떻게 써질까요?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이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자. 상반은 상반과 상반의 자가교배는 상인과 상인은 이렇게 나왔다. 상반의 자가교배는 얘가 몇 개냐 그러면 요렇게 됩니다. 요거 보이죠? 대문자 두 개 있는 애 맞지? 그럼 몇? 2. 그 다음 이 조합은 맞죠? 스몰 b가 있으면 라지 a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스몰 b가 있으면 라지 a가 있는 애가 상반연관이거든. 얘가 하나 얘가 없어요. 왜? 소문자끼리 있는 건 상인연관이거든. 됐어요? 이 두 연관의 공통점을 찾아서 외우세요.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쟤들은 순종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상인은 순종이 누구누구 있나? 대대, 소소. 이렇게가 순종입니다. 보여요? 그럼 얘도요. 이렇게가 순종이에요. 그런데 대대, 소소, 대대예요. 순종이. 당연하겠죠. 순종이면 대문자가 있을 때 같은 대문자가 오는 상인연관은 그냥 다 대문자만 있는 거예요. 대대. 왜? 생세포가 대문자하고 대문자만 만난 경우와 소문자가 만난 경우 대각선. 됐습니까? 대각선 좌상에서 우하가 포넷에서 무조건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럼 얘들도 무조건 대각선 좌상에서 우하가 순종이 되는데 대대 소소 대대가 순종이라 얘들 둘이 순종이에요. 얘들은 100%. 알았어요? 여기 스몰 B 그럼 라지에 100% 유전자형이. 얘들은요. 이 중에 이 3 중에 하나가 누구고 봐봐. 3 중에 하나가 순종이고 이거예요. 나머지 두 개는요. 이렇게 잡종이다. 근데 얘들은 그냥 이런 애가 두 개 있는 거라고. 이해 가요? 얘는 다 있어요. 유전자형이 얘들은 다 있다고. 상인과 상반에 다 있어요. 걔들은 어떻게 존재하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넷을 외워버리라고 차라리. 이거 중간에 이용어로 나오는 거지 너네한테 구하라고 안 나온다니까. 보여 눈에? 됐지?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자. 이렇게 교배되면 누굴까? 상인과 상반을 교배시켜보자. 상인 상반. 알았어? 상인과 상반을 교배시켜볼게. 요거 지우고.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유전자형은 이렇거든. 하나는 상인이고 하나는 상반이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상인과 상반을 교배를 시키면 자 한쪽은 이건데 한쪽은 이건 거야. 이렇게 된 거지. 자 포넷으로 그려보자. 하나는 생식세포가 두 종류, 뭐 둘 다 두 종류겠지. 근데 하나는 대소, 소대 이런 유전자형을 갖는 거지. 자 보세요. 제가 유전자를 그대로 적어볼 테니 어떤 특징이 있나 가만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자, 상인과 상인, 상반과 상반은 좌상기, 우하기, 대각선이 바로 다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우상기에서 좌하기로 내려오는 이쪽 방향은 다 잡종이었다고. 공통점이. 맞죠? 근데 쟤들은 그런 거 없죠. 쟤들은 순종이 없죠. 그럼 어떤 특징이 보여요? 두 개의 유전자형 중에 반드시 하나가 순종이에요. 반드시 하나가 순종이에요. 눈으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얘들을 쓸 때도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얘랑 똑같아요. 상반, 상반이랑. 하지만 얘들은 뭐뭐 두 개냐 봐봐요. 뭐뭐 두 개냐. A가 순종. 그럼 B가 뭐? 잡종. 이거 유전자형 하나예요. B가 순종. 그럼 누구? A가 잡종. 이 두 유전자형밖에 없어요. 얘도 써보세요. 유전자형. 여기 순종 나왔죠? 그럼 반드시 여기 뭐 나와야 돼요? 잡종이 떠야 돼요. 그래서 얘는 유전자형이 이겁니다. 그럼 얘도 떴죠? 순종 떴죠? 그러므로 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잡종이 되는 거죠. 유전자형까지 다 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원리를 보면. 알았니? 어떻게 하는지? 원리 이해 갔어? 이거 집에서 꼭 해봐. 자기가. 그래야 이거 막 그려보지 않아도 자기가 머릿속에 이 포넷이 빵빵 떠오를 수 있어. 이 포넷이 빵빵 떠올라야 문제가 빨리빨리 풀려. 이거 중간에 키밖에 안 되거든. 문을 열고 딴 걸 가지고 나가는 게 과제인데 문도 못 열면 끝나는 거야 이게. 알았어? 시간을 줄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의 유전을 들어갈 때 이런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기본기는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다. 알았지? 공부해. 알았어? 내가 되게 자신 없게 얘기하는 건 프린트 한 장 줬는데도 안 해온 너희들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프린트 한 장은 해와야지. 알았어요? 고등학교 공부량은 장난이 아닌 거야. 좀 2학기 땐 조금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하세요. 자, 사람의 유전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 읽어보세요. 뭐 대부분 그겁니다. 왜 하필 멘델이라는 사람이 완두콩을 사용해서 유전을 설명했을까? 기르기 쉽고 재배가 용이하다. 그 한말로 끝나는 거죠. 재배가 용이하다. 무슨 말이냐? 걔들은 자가교배도 쉽게 되고 세대도 짧고 그 양도 많고 비교 대상도 크고. 하지만 사람은요. 세대도 길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교배가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유전에 대한 연구가 어려운 까닭이다라는 건 그냥 윤리책이에요. 윤리책. 이해 갑니까? 이건 읽어보니까 이해 갔죠? 됐습니까? 자, 실제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1번 세대가 길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 자손의 수가 적고 통계 처리가 어렵다. 이거는 다 연구가 어려운 거. 인간들은 다량의 자손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 대상도 적고요. 세대도 길고요. 그 다음에 고등생물이잖아. 형질도 다양하고. 그래서 어떤 형질과 어떤 형질은 충돌에 의해서 발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포유류 중에는요. 염소의 뿔 있죠. 염소의 뿔은 암컷과 수컷이 모두 뿔을 날 수 있는 능력치를 갖고 있는데 호르몬 때문에 수컷은 뿔이 나고 암컷은 잘 안 나고 이런 식이에요. 이런 걸 종성유전이라고 하거든. 대머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대머리가 나타나고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면 대머리가 숨어 있고.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샤이니시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샤이니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에 따라서 발현이 되는 이런 걸 종성유전이라 하거든요. 알겠어요?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은 연구가 좀 어렵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가계도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거기 1번에 그 1, 2, 3, 4, 5번 특히 1, 2, 3, 4번 재배가 어렵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재배, 연구가 어렵다. 이 말이 세대도 길고 숫자도 적고 복잡하고 근데 마지막 5번 한번 보세요. 형질의 발현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 유전도 있어요. IQ라든가 그 다음에 뭐 눈동자 색깔 다인자유전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키 같은 거를 재도 후천적 영향이 너무 크거든요. 똑같은 쌍둥이라도 뭐 거지와 왕자 동화책 읽어봤죠? 똑같은 쌍둥이라도 궁에서 산 쌍둥이하고 저 빈민촌에 산 쌍둥이를 20년 지난 후에 비교해보면 궁에서 산 애가 키는 훨씬 크고 뭐 이런 거죠. 알았습니까? 후천적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다. 1번은 읽어보시고 끝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을 보세요. 이거부터 본격적인 거예요.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인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첫 번째 나왔죠? 가계도 조사가 나왔어요. 얘가 니네한테 나오는 시험지다. 알았니? 이 가계도 조사가 니네한테 나오는 시험지라고. 자, 거기 가계도 작성에 이용되는 기호, 가계도의 예를 봐봐. 보기만 해.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봐요. 얘는 앞으로 남자라고 할 거야. 남자. 남. 됐지? 얘는 앞으로 누구라고 할 거라고? 여자라고 할 거야. 여. 됐죠? 기호야. 다시 말해서 얘를 위에 놓고 아래쪽에 가계도 선상에 내려놓으면 이게 자손이 되거든요. 자손이 됩니다. 그럼 얘는 누구냐? 아들이 되고요. 얘는 누가 된다? 딸이 되는 거예요. 가계도상에서. 이해 갔죠? 그때 왼쪽에 쓴 애들이 먼저 태어난 애예요. 왼쪽에 쓴 애가. 근데 가계도는요. 먼저 태어나든 뒤에 태어나든 의미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유전자 조합관계만 생각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얘가 태어났으니까 얘 유전자형은 다시는 안 나타날 게 아니야. 알았지? 봐라. 부모가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야. 부모가. 그럼 얘가 스몰 A, 스몰 A 나왔어. 그 다음 애를 낳을 때는 스몰 A, 스몰 A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매번 태어날 때보다 똑같은 확률을 갖고 나와. 알았어? 무슨 말인지? 다시. 무슨 말인지 잘 봐. 아빠하고 엄마가 둘이 이런 유전자를 가져. 그 첫 애가 얘가 나왔어. 첫 애가. 알았어? 그 다음에 얘가 나올 확률은 똑같다고. 계속. 얘는 똑같아. 그 다음 애를 태어날 때도. 봐라.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자, 질문해 볼게. 얘들은 유전자형이 이거 아니면 이게 태어난다고. 교배하면. 맞지? 그때 출제자가 얘를 물어봐. 얘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냐라고 물어볼 거야. 확률 계산하는 법 봐. 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일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니까 얘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일 거 아니야. 해봐. 얼마?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어?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다시. 얘가 나올 확률 얼마인가 봐봐. 좌측에 대문자의 2분의 1이지. 우측에 대문자의 2분의 1이지. 역시 얘도 4분의 1. 확률이. 됐니? 그러면 얘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정석적인 건 이렇게 구해. 얘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에 2분의 1. 맞지? 다시 봐봐. 라지 스몰 A가 나올 확률은 얘들이 각자가 다 2분의 1씩이잖아 지금. 대문자 A, 소문자 A가. 그럼 봐라. 이쪽에 빨간색 2분의 1과 오른쪽에 검은색 2분의 1이 맞을 확률이 하나 있고
왼쪽에 검은색 2분의 1과 오른쪽에 빨간색 2분의 1 나올 확률이 있지. 그 둘을 더한 게 전체 확률이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근데 얘들 둘은 이거 셋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게 4분의 1이고 이게 4분의 1이면 합이면 얼마냐? 2분의 1이지. 그럼 1에서 뺀 게 얘들이 아니야, 다. 이렇게 여집합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잘 봐. 확률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문제 다 풀어놓고 디귿을 틀리게 돼 있어. 너네 유전 문제 항상 보면 디귿이 확률이야. 확률을 정확히 알아도 잘 봐. 자, 이 둘이 교배를 해서 알았지? 내가 이렇게 할게. 이 둘이 교배를 해서 얘가 나올 확률 한번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어. 알겠냐? 근데 문제는 이거지. 지금 완전 우성이고 가도 A 형질을 따라. 얘 형질을 따른다고. 그럼 얘는 이거란 얘기야. 조건을 준다고. 가도 그러니까 자손이 모두 A 표현형을 따라. 그러면 가가 될 애들은 누구일까 봐라. 둘이 교배를 해서 라지 A의 표현형을 따를 애들이 다 쓰는 거야, 이렇게. 얘도 따르고, 그 다음에 얘는 아니겠지, 얘는. 안 따르죠. 경우의 수를 다 써놓는 거야. 그 다음 이쪽에 얘가 있지. 그리고 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지. 봐, 여기. 잘 봐. 얘 얼마야? 2분의 1이잖아. 맞지? 얘 얼마인가 계산해봐. 얼마니? 이거 알파벳 하나하나가 유전자야. 총 유전자가 몇 개냐, 여기? 6개지. 그 중에 2개. 얼마야? 3분의 1이지. 맞잖아.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잖아. 둘이 곱하면. 이게 답이라고, 이게. 알았어? 무슨 말인지? 만에 하나. 야, 얘가 나올 확률 얼마냐? 얘가 나올 확률. 그럼 다 구해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얘들끼리 교배를 했을 때 얘들 6분의 1 뺀 게 다 얘 아니냐? 그지? 6분의 1 뺀 게 얘잖아. 그럼 얼마가 답이야? 이게 답이야, 그냥 여집합을 이용하는 게. 알았어? 저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얘를 뺀 게 얘들이 다잖아. 우회로 법칙이니까. 나중에 너네가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을 배우는 게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결국은 풀었을 때 마지막 디귿은 확률 싸움이야. 확률 연속 엄청나게 해야 돼.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그래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다고. 자, 일단 확률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이 잠깐 보여줬고, 가계도 조사에서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지금 표시해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서만 잠깐 나올 뿐인데 일란성과 이란성의 모습만 잠깐 봐봐. 일란성과 이란성. 이란성은 화살표가 동시에 뻗어나오지. 일란성은 하나 줄 옆에 두 가지가 딱 뻗어나오지. 일란성 쌍생아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유전자 DNA가 똑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쌍생아인데 얼굴이 같은 애들이라고 보면 돼. 성도 같아야 돼. 근데 성도 다르고 얼굴도 다른 이런 일란성도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뭐야? 정자 2개, 난자 2개가 수정된 애들이야. 알겠어? 그러면 강아지들 있지. 강아지들 한 번에 몇 마리씩 나타나? 한 8마리, 6마리 막 낳지. 고양이도 그렇고. 그런 애들 속에는 일란성 쌍생아도 있지만 이란성 쌍생아도 적지 않아. 알았어? 그렇게 동시에 나오는 애들이 다 쌍둥이라는 거지. 하지만 일란성은 DNA, 혈액형, 거기다 성별까지도 똑같다는 거 명심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말하는 트윈, 쌍둥이는 일란성인 거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오케이? 자, 가계도로 알 수 있는 것. 잘 봐. 요거를 우리가 찾으려고 이거 하는 거야.
자, 가계도 조사로 알 수 있는 것. 그 첫 번째가 누구냐? 유전병의 열성, 우성을 찾을 수 있어. 가계도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걸 가계도마다 다 하는 건 아니야. 이런 경우다. 봐라. 부모가 참고적으로 이거는 흰색은 정상이다. 얘는 유전병이고 누구라고 유전병을 언급도 안 해. 유전병 기억, 유전병 가 이렇게 하거든. 부모와 다른 애가 자손에서 나오는 경우. 부모와 다른 애가 자손에서 나오는 경우는 이 자손에서 나온 그 표현형이 무조건 열성이야. 알았어? 이게 첫 번째 너희들이 봐야 될 거야. 가계에서 보는 거. 다시. 부모 둘이 똑같아야 돼. 표현형이. 조건이 뭐라고? 부모가 둘이 똑같은 표현형을 갖고 있는데 부모 세대에서 나오지 않았던 표현형이 자손에서 나타나면 그는 무조건 얘들은 다 뭐라고? 열성이라는 거지. 자, 그럼 이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봐. 정상이 있고 유전병이 있다면 이런 관계를 얘는 쓸 수 있겠어. 얘가 이거야, 이 그림이. 그럼 얘는 정상이 있고 유전병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정상이 열성이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건 왜 그러냐? 분명히 이 유전자를 부모가 갖고 있다는 거야. 부모가 갖고 있는데 발현이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지. 알았어? 부모는 여기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발현이 되지 않았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선생님이 유전병을 이렇게 표현해 볼게. 라지 정상을 스몰 a 요렇게 표현한다면 이건 누구 유전자병이냐 요거라고 쓸 수 있어. 요거. 그치? 근데 얘는 이게 대문자고 이게 소문자일 수 있단 말이야. 다시 말하자. 유전병 가는 이거와 이거인 대리유전자로 표현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왼쪽 가계도처럼 유전병이 써진다면 이 가계도에서는 누가 우성이야? 정상이 우성이잖아. 그럼 이때는 유전병이 이거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조건을 준다면 얘가 라지 A고 얘가 스몰 A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오른쪽 가계도처럼 가계도가 조사가 나왔다. 그럼 누가 라지 A가 되는 거지? 얘가 라지 A가 되고 얘가 스몰 A가 되는 거라고. 이해 갔니? 가계도상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유전병이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해볼게 그냥. 얘는 누구냐? 열성 유전자니까 얘는 무조건 스몰 A일 거 아니야. 이래야 표현되니까. 그럼 스몰 A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왔겠지. 그래서 엄마나 아빠 속에 유전자가 숨어 있어서 얘들은 열성 유전자가 될 수 없다고. 유전자밖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남자인데 정상 유전자는 정상이 스몰 A잖아. 그럼 얘도 이래야 표현이 되는 거야. 스몰 A야. 그러면 얘들은 다 그걸 하나씩 갖고 있는 애였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이해 갔어? 다시. 부모의 표현형이 둘 다 동일할 때 자손이 부모랑 다른 표현형을 갖고 나타나면 그 표현형은 정상이 됐든 유전병이 됐든 열성이다 무조건. 그러니까 편견을 버리라고. 유전병은 무조건 열성이야 이런 거 버려. 알았지? 정상이든 유전병이든 누구든 간에 열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어요? 가계도는 이걸 알려준다. 두 번째. 자, 우리는 열성 우성 알았어. 두 번째는 상염색체 유전과 성염색체 유전. 구별할 수 있다. 나중에 이 2번에 대해서 선생님이 법칙을 만들어 줄 거야, 니들한테. 문제를 빨리 찾는 법이야. 알았어? 근데 그것도 하나의 로직의 단계에 불과해. 그걸로 못 찾으면 또 딴 걸 해야 돼. 무슨 얘기냐?
가계도의 유전 현황을 전체로 여러분들의 가계도 저렇게 달랑 1세대, 2세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복잡한 가계도를 다 줍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럼 그걸 가지고 이게 상염색체 유전인지 성염색체 유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야. 니네가 지금 상, 성 확실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체적 설명은 못 해줘. 근데 가계도상에서 이걸 찾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됐죠? 다시 가계도상에서는 우성과 열성을 구별해 줄 수 있고 상과 성을 구분해 줄 수 있다. 알겠지? 그러면 모든 가계도가 그러느냐? 아니. 안 보여지는 가계도도 있어. 그러면 뭐가 따라올까? 출제자는 부가적 데이터를 또 주어. 그걸 보고라도 찾아라라고. 이제 거기까지 찾아가는 연습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럼 마지막. 가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유전자형과 태어날 자손이 특정 형질을 나타내는 확률을 유도할 수 있다. 이미 우리 확률 다 구해봤지. 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유전병, 정상의 우열관계도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과 성을 구분할 수 있고 확률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야. 시험 문제는 이 세 개만 나온다. 알겠어요? 확률 구하는 거, 상, 성 찾는 거, 그 다음에 유전병 우열관계. 그래서 선생님이 가계도 나오면 꼭 이 포맷을 만들게 해. 제일 먼저 유전병을 쓰라고 그래. 이거 유전병 말이다. 보통 기역, 니은 혹은 가, 나로 표현돼. 항상. 다음은 유전병 가, 유전병 나. 니들 같이 뭐 미맹, 뭐 귓볼 유전 이런 거 안 나와. 유전병 가, 유전병 나 혹은 기역, 니은 이런 식으로 나와. 알았지?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립 유전자를 쓰게 해. 대립 유전자를 쓰는데 이 대립 유전자를 써놓고 우열관계 부등호를 반드시 표현해야 돼. 물론 이렇게 나오면 누가 우성이냐? 당연히 대문자가 우성이야. 대소를 써주면 되게 편해. 부등호 금방 쳐.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와. H, H 스타 이러면 누가 우성인지 열성인지 몰라. 알았니? 대문자, 소문자를 써주면 무조건 대문자가 우성이 맞아. 이 부등호를 치는 것조차도 되게 중요하게 물어본단 말이야. 이 부등호 칠 거고 그 다음에 이 대문자, 소문자라면 대문자가 정상 유전자인지 열성 유전자인지 찾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정상이고 그럼 얘가 열성이 되겠지. 이렇게 되면 아 지금 유전병이 열성이구나라는 걸 알려줬고 그 다음 이 뒤에 상인지 성인지 구분해가지고 쓰면 돼. 이 박스 하나 쓰는 게 가계도상에서 니네가 할 일이야. 이 박스를 딱 쓰잖아. 기역과 니은은 여기서 다 물어봐. 이 유전병이 열성인지 우성인지 알겠어요? 얘가 상인지 성인지 유전 문제를 보면 기역, 니은, 디귿이 있거든. 기역, 니은은 다 여기서 물어본다고. 알겠어? 그 다음 마지막 디귿이 뭐야? 아까 확률이야. 디귿이. 5번, 6번이 뭐 결혼해서 마지막 얘가 나온다면 뭐 7번에 동생이 태어난다면 누가 되고 누가 안 될 확률 이렇게 돼. 유전병의 구성 문제는 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 쓰는 연습이 최종적인 니네 목표야. 계속 해볼 거다 이거. 알았지? 지금 이거 찾으러 가려고 니네가 이거 공부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독립, 상인, 상반, 상인, 상반 자가교배도 연습해 본 거야. 알겠죠? 자, 거기에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에 집단조사라는 게 있고요. 쌍둥이 연구가 있고요. 여러분 집단조사는 뭐냐면 어느 한 곳에 혹은 특정 인종 집단에 그쪽에 해당되는 뭐랄까 리서치로 따지면요. 그 조사 매개 변수를 크게 한 거예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것도 정확한 집단조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전병이 어떻게 발현이 되고 어떻게 유전되어지는지를 조사하는 게 집단조사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을수록 좋아요. 이거는 개체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그러니까 한 1900년대부터 조사해왔다 이러면 신망 가죠. 이거 마치 음식점이 100년 된 음식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지?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오차 확률이 그만큼 준 거죠.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는요. 위에서 쌍생아 연구 봤죠? 쌍둥이 연구는 이 선천적으로 유전자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후천적으로 이 기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거 연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볼 건 없고요.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라고 하는데 이거는 최근에 와서 왓슨하고 크리키
DNA 구조를 막 밝히면서 활발해졌죠? 니들한테 이거 안 물어봐요. 알았지? 니들은 뭐 물어본다고? 가계도 조사 물어본다. 시험 문제가 이거야. 여기에만 온 신경을 곤두서. 알겠지? 세 번째, 사람 유전의 기본 원리라는 거 봐봐. 사람 유전의 기본 원리. 우리 뭐뭐 배웠어? 우열의 법칙 배웠지. 분리의 법칙 배웠지. 독립의 법칙, 연관의 법칙. 여기서 다 나와. 여기 하나 더 끼는 게 뭔지 알아? 다인자 유전 끼고 또 하나 중간 유전 낀다. 중간 유전. 알겠지? 중간 유전까지 나오면 어려운 문제인데 학교에서 꼭 다뤄줘. 보면. 일단 괄호 1번 봐봐. 유전 형질과 유전자를 봐봐. 자, 유전 형질은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유전의 기본이야. 이건 사람 유전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유전의 기본이라고. 거기 봐봐. 얘는 사람이 아니라 유전의 기본 원리야. 그래서 얘를 따른다. 모건의 유전자설을 따른다. 이게 정의가 가장 큰 정의야. 모건의 유전자설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대립 유전자는 동일한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에 있다야. 봐라. 대립 유전자라고 하면 우성과 열성을 말하는 거잖아. 또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이잖아. 동일한 위치에 있다. 이게 모건의 유전자설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체세포 유전자는 라제이 스몰 쓰잖아?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동일한 상동 염색체, 이 라제이가 여기 있어. 스몰에도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 이거 기본 썰이야. 우리가 쓸 때 쓰는 거지. 그럼 봐라. 만약에 라지비, 스몰비가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른 상동의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 이건 독립관계가 되는 거고, 이게 그대로 요 라제이, 스몰이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건 무슨 관계에 해당된다? 연관관계에 해당되는 것이지. 그러면 연관 중에서도 대문자가 같이 있으면 상인, 대문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면 상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상인과 상반은요, 충분히 같은 종끼리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같은 종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왜? 생투를 들어가면 그게 교차가 돼서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교배를 한다는 얘기는요, 같은 종일 때 교배가 가능해요. 알았어요? 종이라는 표현의 정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종은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을 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노새 알죠? 노새. 뭐 숫, 당나귀 하고 암말 교배한 거. 노새는 종이라고 표현 안 하거든요. 후손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알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동일한 대립 유전자는 동일한 상동 염색체에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부모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유전되는 원리는 뭘까요? 분리의 법칙이요.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지금 다. 이 분리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전달이 되는 거라고요. 부모가 자손에게 생체세포를 줄 때 대립 유전자 한 쌍을 모두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준다면 그건 염색체 비분리 유전병이에요. 그거는.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모든 정상 유전에서는 생체세포 중 하나만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알았냐? 다시. 계속 이것만 표현하자. 엄마 아빠가 이런데 자손이 얘가 나올 수 있냐 없냐? 못 나온다고. 뭐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한쪽에서 이걸 줄 수는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 배우자한테는 뭐밖에 안 와? 대문자 A밖에 안 오는 거야. 그럼 이 둘은 자손이 태어나면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게 분리법칙이라고. 알았지? 왜 그럴까? 얘를 퍼넷으로 그려도 좋고, 그리고 생체세포 종류의 경우수를 따져도 좋아. 얘는 생체세포 몇 종류야? 2종류. 얘는 한 종류거든. 퍼넷으로 그려봐. 얘는 좌측 배우자는 이거지만 이거밖에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종류로 봤을 때도
스몰 a는 죽었다 못 나와요. 죽었다 깨놔도. 왜?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면요. 근데 이게 염색체 이상이나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나올 수 있죠. 다운증후군 그런 것처럼. 알겠죠? 아직 그건 우리가 배우는 단계가 아니니까 모건의 유전자서를 따른다.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을 따른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 비분리 같은 거 없다라면 정상적으로 하나씩 나누어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유전되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자, 자손의 유전자형 마지막 어떻게 푼다? 퍼넷으로 푼다는 거예요. 자손의 유전자형은 퍼넷으로 푼다. 생식세포의 종류를 놓고 그 다음에 퍼넷으로 풀면 되는데 대부분 단성이라면 여러분 단성 교배라면 이런 식의 교배가 될 수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퍼넷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단성 교배라면. 그런데 양성 교배라면 독립이라면 이거 생식세포 몇 종류 존재하죠? 독립이라면 아까 했죠? 4종류 기억나요? 그러면 퍼넷도 4칸이 되는 거죠. 세로도 4칸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식세포 종류에 따라서. 이해 갔어요? 그럼 삼성잡종이라면 생식세포 종류가 몇 종류가 됩니까? 8종류가 되죠. 독립이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그럼 이거 세로줄 몇 칸? 8칸, 가로줄 8칸, 64종류가 뜨게 돼요. 알았지? 그 딱 그릴 수는 없겠지만 알겠냐? 이게 퍼넷으로 찾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경우의수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걸 굳이 다 그리지 않고도 이제 유전자형으로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찾아내는 거예요. 퍼넷을 이용해서 자손의 유전자형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퍼넷을 이용해서. 알겠습니까? 자, 사람 유전현상의 구분 보세요. 괄호 1번. 유전자가 존재하는 염색체 종류에 따른 구분. 별표 치세요. 이게 나와요. 시험에. 이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첫 번째로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선생님이 가계도가 나오면 유전병 쓰고 대립유전자 쓰고 상인지 성인지 구분하라 그러면 게임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쓸 때 이거 꼭 찾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알았지? 자, 상염색체에 존재할 수도 있고요. 성염색체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상염색체 유전이라 부르고요. 남녀 구분 없잖아. 그죠? 남녀 구분이 없어요. 상염색체에 존재를 하게 되면. 성염색이 존재하게 되면 이건 두 종류는 아니거든요. 반성유전하고요. 한성유전으로 나뉘어요. 반성유전은 X로 전달이 되는 거고 한성은 Y로 전달이 되는 거니까 한성은 남자만 걸리는 거 남자만. 알겠어? 근데 X는요. 남녀가 모두 걸릴 수는 있지만 걸리는 비율이 좀 달라요. 자, 얘들은 남녀 비율이 똑같습니다. 1번 상염색체 유전은요. 근데 성염색체 유전은 반성유전은 남자 100% 여자는 0%예요. 근데 요거 그러니까 얘는 안 나와요. 시험에. 한성유전은 안 나옵니다. 반성유전은 보세요. 남자라고 하지 마. 이렇게 합시다. 그냥. 수컷. 유전자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XY.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XY라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풀어버릇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거 누구예요? Y 염색체예요. 그럼 X가 하나 있는 거죠. 봐요. 얘가 있을 수 있고 얘가 있을 수 있고 경우의 수는 두 개야. 근데 봐라. 선생님이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 그럼 얘는 정상이고 얘는 유전병이고 50%야. 걸릴 확률이.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XX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면 뭘까? 정상이잖아. 이래도 정상이잖아. 얘가 유전병에 걸리는 거지? 자, 얘는 걸릴 확률이 50%인데 얘는 몇 프로야? 33.3%잖아. 여자가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이런 게 반성유전이야, 반성유전. 여러분들한테 성염색체 유전하면 얘만 나와. 알겠지? 그러면 니들이 이제 가계도에다 갖다 써야 돼. 가계도에 쓴다고. 잘 봐라. 얘가 상염색체 유전이라면 니네가 알았어. 이거 상염색체 유전이네?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지금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자, 이 가계도를 딱 보고 잘 봐요. 이 유전병 기억에 대한 설명이야. 유전병 기억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배운 걸 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 유전병 기억인데 아무것도 안 써주면 그냥 라제이 스몰 a를 쓰고 얘는 H 스타에 의해서 대립유전자가 이렇게 결정된다. 이거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유전병 기억을 시험지 곁에 써. 그리고 H와 H 스타를 써. 그리고 여기서 우열관계가 분명하다. H는 H 스타에서 항상 우성이다라는 조건 같은 걸 다 줘. 너희들이 쓸 수 있게. 그럼 이렇게 써. 준비 끝났어. 자, 그러고선 봐. 가계도상에서 유전병이 열성이다, 우성이다. 이거 보고 알았죠? 그죠? 분모랑 다른 애가 나왔잖아. 아, 이게 유전병이고 이게 정상이구나. 여기까지 보는 거야. 이해 가냐? 자, 그리고 봐라. 이게 상인지 성인지 구분하는 거지. 상인지 성인지 구분하는 거야. 이게 관건이야. 잘 봐. 상염색체 유전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성염색체 유전이 들어있어. 이건 무슨 말이냐? 성염색체로 유전되는 건 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해. 하지만 상염색체 유전 중에 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데가 있어. 이해가지? 이 부분은 못해. 반성 유전으로 상을 설명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어떤 경우냐? 봐요. 지금 여자들이 지금 걸려 있는데 여자는 성염색체 유전이든 상염색체 유전이든 다 뭐야? 한 쌍이야. 여자는. 그럼 얘는 누구겠냐? 이거인 거야. 됐어? 그러면 H 하나는 누가 줬고 엄마가 줬을 거고 하나는 누가 줬겠냐? 아빠가 줬는데 만약에 아빠가 반성이면 이거 무조건 유전병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야. 됐냐? 이해 갔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가계도상에 유전병이 열성이라고 딱 구분되어지잖아요. 그때 얘가 존재하면 이거는요 위에서 아래도 괜찮고 밑에서 위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각 세대 수직 상하 한 세대 간 여유 남정이 만약에 존재를 하면 100% 상이야. 외워버리세요. 규칙 법칙 1법칙이에요. 알았어요? 여유 남정이 존재하면
100%에는 상입니다. 왜요? 아닌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야. 반성이 될 수 없는 이유만 알면 되는 거죠. 봐봐요. 여자가 유전병인데 남자가 정상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반성해서. 왜? 남자는 반드시 엄마한테 XMC를 받는 거거든요. 다시. 딸의, 봐봐. 지금 엄마와 누구의 관계?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했지만 딸과 아빠 관계도 가만히 보세요. 딸과 아빠 관계. 딸의 유전병 유전자는 열성이라면 무조건 순종이거든. 그러면 그 유전병 하나는 아빠가 반드시 줬을 텐데 아빠가 정상이야?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여유남정이라는 그 과정만 정확하게 이해가면 요거 하나 금방 챙길 수 있어요. 우리가 요거 만들었죠? 그러면 지금 가계도 상에서 상에 존재합니다. 성에 존재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찾았단 말이야. 이게 끝이야. 이거를 완성시키면 끝나. 이렇게 되면 상이 딱 뜨는 순간 남녀 구별 없이 얘들은 죄다 H스타 H스타인 거야. 죄다 H스타 H스타. 얘들은 죄다. 이러다 보니 가족 구성원 중에 생각해봐라. 얘 100% H스타 갖고 있겠지. H스타여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얘도 분명히 H스타 있거든. 그지? 자, 문제는 요 놈하고 요 놈이 H스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 쟤들은. 둘을. 왜? 쟤들은 HH해도 되거든. 근데 100% H스타가 있는 애들은 하나, 둘, 셋, 넷, 5명이야. 저렇게 유전장을 딱 알면 다 뿌려내릴 수 있다고. 알았어?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이 상 염색체 유전에 대한 지금 설명은 바로 단일 인자 유전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 한 쌍의 유전자로서 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든 유전이 뭐라고? 단일 인자 유전이야. 한 쌍으로 유전병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알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거 있죠, 이거. 여유남정이라는 거 이 가계도 스킬에서 제가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유전병이 열성일 때 여유남정, 유전병이 우성일 때 못 찾고, 반성일 때 못 찾고, 반성일 때 못 찾고, 이런 걸로 순서의 법칙이 5개가 있습니다. 그걸 차곡차곡 배워두면요, 이걸 잘해요. 가계도 분석을 잘합니다. 알겠죠? 가계도 분석만 잘하면 여기 게임 끝이야. 자, 지금 선생님이 단일 인자 유전 중 가계도상에 유전병을 줬을 때 유전병 구분해주고, 왜 이거 기억 안 써주면 어때요? 이거 기억하는데 no, 니들한테는 삼성도 나와요. 기억, 니은, 혈액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래 정말 헷갈려서 문제 못 풀어요. 알았죠? 우열관계, 정상 유전병, 그 다음에 우열관계, 그 다음에 성인지 상인지까지 구분이 딱 끝난 이 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어떤 문제도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제 두 번째, 거기에 써 있는 것처럼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유전자 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병이에요. 이 대립유전자 쌍의 수, 수에 따른 구분이에요. 구분. 자, 형질을 결정하는 이라고 했는데 이거 유전병입니다. 그냥 유전병 난데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일 경우를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대립 유전자가 한 쌍이죠. 그런데 두 쌍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두 쌍 이상인 경우. 대립인자가 두 쌍 이상인 경우는 바로 다인자 유전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다시요. 단일인자 유전이란 대립 유전자 한 쌍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다인자 유전은 두 쌍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럼 세 쌍도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게 다 단일인자 유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계속 선생님이 우성, 열성 유전자 구분하고 얘가 정상인지 유전병인지 구분하고 이거는 유전병 얘가 선생님이 기억 이렇게 썼으면 기억이란 유전병은 이 한 쌍이 결정한다고요. 이런 게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그럼 여러분 혈액형 알죠? 혈액형. 자, 혈액형 봐요. 여러분 A형 뭐라고 적어요? 유전자형. AA. 그 다음 이해 가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이걸로 봤을 때 A와 O의 우열 관계는 이렇다는 거 알아요? 됐어요? 그럼 B형 적어봐요. B형. BB. BO. 그러면 아 유전자가 이렇게 되겠군요. 맞죠? 여기 AB형 있죠 여러분. AB형은 이렇게 쓰죠. 유전 관계가 이런 관계거든 얘들은. 다시 O형 있죠. O 있죠. 질문. 혈액형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겠냐 다인자 유전이겠냐? 혈액형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이겠냐 다인자 유전이겠냐? 혈액형을 딱 설명할 때 몇 쌍으로 설명하니? 이게 몇 쌍이니? 아, 어렵게 보지 마, 어렵게. 야, 이걸 몇 쌍이라고 얘기해? 이걸 10쌍이라고 얘기하니? 혹은 만 쌍? 염색체가 2개 필요하지, 얘들. 거기에 똑같은 위치에 A에 있었어. 이거 몇 쌍이냐고? 한 쌍이지, 뭐야, 한 쌍. 니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아. 자꾸 혼자 왜곡하지 마. 이거 몇 쌍이라고? 한 쌍. 쌍은 2개밖에 안 되는 거야. 2개가 한 쌍인 거야, 항상. 상동 염색체 한 쌍. 자, 대립 유전자 한 쌍이 나타내는 모든 형질은 단일인자 유전이라면 이것도 단일인자 유전이야. 니들이 헷갈리는 건 O, A, B, O. 대립 유전자가 3개인데 대립 유전자가 3개지만 형질을 표현할 때는 다 한 쌍으로 표현하잖아. 다 한 쌍으로. 이해하니? 이걸 단일인자 유전이라 한다고. 근데 단일인자 유전 중에 대립 유전자가 2개 이상이잖아. 이런 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요. 복대립. 그러니까 복대립 유전은 무슨 인자 유전이다? 단일인자 유전이다. 써놔 거기다가.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거야. 복대립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인 거야. 요거에 대한 설명도 요렇게 한번 봐라 얘들아. 얘들아 지금 ABO의 복대립 유전의 유전자들을 보니 2개가 그지? 2개가 동등하잖아. 유전 구성이. 그지? 이러면 유전자가 3개지만 표현형은 4개가 떠. 동일 우성이라고 하거든. 얘들 둘이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 표현형이 4개가 뜬다고. 만약에 이래버리면 3개가 완전 우성이지. 그럼 표현형 3개 떠. 알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가계도 문제에서 어떤 유전병은 A, B, D 이 3개의 대립 유전자의 한 쌍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아 이거 단일 유전자 유전이구나. 근데 표현형이 4개다 그러면 A, B, D 중에 2는 상등관계야. 표현형이 4가지다 그러면. 근데 표현형이 3가지다 그러면 아 우열관계가 뚜렷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결국 봐라. 만약에 이렇다면 지금 이렇다면 이거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로 가야지. A가 B보다 큰데 우열관계인데. 그지? 표현형은 하나, 둘, 3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이제 다인자 유전을 봐봐. 여러분들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어디 책이라고 자세하게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 페이지 215쪽에 나온다. 다인자 유전은 거기 가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리고
거기에 나온 대로 문제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선생님 방법을 알려줄게. 알았지? 다인제 요조는 그때 가서 보자. 다인제 요조는 말이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바로 형질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런 식으로 한 쌍의 대입 변제가 여러 쌍이 필요한 걸 말해. 이때 규칙이 있어. 굉장히 많은 다인제 유전 중에 너희들은 대문자 숫자만 따지는 걸 갖고 공부한다. 대문자 숫자만 갖고 따지는 거. 알았냐? 대문자 숫자 가지고 얘가 피부색이 어떠느니 눈동자 색깔이 어떠느니 이런 걸 묻거든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대문자 숫자만 많으면 유전병 뭐 피부 색깔이 진해진다든가. 그러니까 흑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대문자가 많아지고 백인들은 대문자가 없어지고 이런 걸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가 나오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독립, 연관, 상인, 상반 얘들이 나온다. 알았어? 거기에 걔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훨씬 문제풀이가 수월하지. 대문자만 생각해봐 얘들아. 대문자. 야, 니네 아까 상인 기억하냐? 상인? 봐봐 여기 봐봐. 상인 포넷이 4개였죠. 기억나요? 포넷이 4개였는데 잘 봐. 요쪽 있고 여기가 순종이었지. 기억나냐? 상인은 대문자가 한 곳에 다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 대대대대야 4개가. 라지 A, 라지 B. 여기는 스몰 A, 스몰 B. 이해 갔어? 그럼 여기는 뭐 있었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있었지. 이쪽 양쪽은. 맞지? 자, 상반은 뭐 있었니? 상반도 여기 순종이고 여기 순종이다. 근데 걔들은 대문자, 소문자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하지. 그래서 소소대대야. 그래도 우성이야. 그럼 여기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똑같이. 이해 갔냐? 그럼 대문자 숫자만 대봐. 상인은 여기 몇 개일까? 4개야. 대문자 4개. 대대대대니까. 여긴 몇 개일까? 빵개. 스몰 A니까. 그럼 여기 몇 개씩일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대문자 몇 개야? 2개지? 2개. 이거야. 이것만 찾아 쓸 줄 알면 되는 거지. 알았어? 나중에 봐봐. 그런 걸로 보면 이것만 알면 충분히 문제 빨리 풀겠구나 라고 하는 걸 니들이 킵을 들어와. 이렇게 딱 센스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그거 연습하려고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건데 그걸 나중에 프린트를 해서 니들한테 줄 거라고. 보고 달달달 외워버리라고. 알았지? 자, 207쪽까지 얘기가 여기까지고 넘겨봐 이제. 페이지 209쪽으로 와봐. 이제부터 상염색체 유전을 할 거야. 알았냐?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니들한테 뭐 알려줬어? 자, 유전병이 열성일 때 여유남정 찾으면 걘 반드시 상이라는 거 외웠지? 지금부터 상염색체 유전에서 그 법칙 2개하고 마지막 로또 법칙 하나를 더 배울 거다. 나한테 알겠냐? 법칙적인 것의 해석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외울 때까지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인제 여전까지 끝나게 나면 요 프린트를 하나 줄 거야. 이거 달달달 외워. 이것이 다 돼야 수능 문제가 풀린다. 알았어? 근데 이것이 안 되면 그냥 푸는데 만족해. 세 종류 있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유전 문제가 풀리는 게 재밌어 하는 애들이 있어. 5분 걸리죠. 3, 4분 걸립니다. 문제 하나 푸는데 그거 맞춰요. 기분 좋아요. 이렇게 더운 날 유전 문제 이만한 거 하나 넣고 풀고 나서 맞추고 나면 뿌듯합니다. 수박교수 완전 그런 느낌. 근데 그건요 시험장에 가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2분 안에 커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2분 안에 커팅만 해도 대단한 거죠. 3, 4분 걸리거든요. 무조건. 근데 그런 문제가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봐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몇 문제 나와? 25문항 30문항 나오죠. 근데 유전 문제가요 수능에서도 2문항 나옵니다. 만화에 3문항. 근데 킬러야. 왜? 시간이 4분 5분 잡히니까. 걔 하나 푸는데 10분 걸려요. 나머지 그럼 17문항은 한 18분 16분 안에 다 풀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를. 그런 어려운 문제가 중간고사에 10문제 이상이 떠요. 그러면 못 봐요. 끝까지. 문제 못 보고 나옵니다.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시킨 대로 로봇처럼 가야 돼. 이거 찾아, 이거 찾아, 이거 찾아. 그 다음에 이거 찾고 이거 없어 그럼 넘어가 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 역사를 자꾸 흔들고 있고 문제. 알았어. 다음 시간부터 여기 상염색 기준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오케이?